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신문지상 그리고 매스컴 그리고 분석가들이 일본 경제의 부활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본 경제가 과연 부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본이 중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일본 경제 부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본 경제 부활이 과연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 정도는 어디에 다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날로 일본 경제 부활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 그러니까 체감하는 그런 우리가 가시화된 그런 징후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일본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33,000을 돌파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로 지금 상승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물가가 오르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최근에는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경제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3% 상승한 건 일본의 지금 경제 지금까지 패턴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소비자 물가 3% 증가를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 차원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입니다. 고용 증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관광, 속된 말로 일본이 지금 관광객으로 미어터진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징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상승률 있죠. 전 세계 1위입니다. 6월 19일로 작년 말 대비 27.9%, 그리고 미국의 S&P 500 상승률의 지금 2배에 해당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주가 상승률은 1.2%인데 비해서 지금 일본은 이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경제에서 엄청나게 청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순이익은 어떤가? 니케이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토픽스 지수인데, 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이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이제 어닝 쇼크라고 그러는데, 이번 1사분기 때 일본 기업의 57%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기업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62%를 증가했습니다. 기업 보유 현금 지금 2008년,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죠. 이 2배 된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투자 설비로 돌아간다는 거고, 투자 설비는 계속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용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4월에 기준 실업률이 2.6%. 그러니까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함께 가장 낮은 숫자인데, 더더욱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금년 3월 졸업생들, 대졸생들의 취업률이 97.3%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의 이유 없는 모든 대학생들이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최고치인 3.6% 상승. 우리는 사실 노동자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업가 측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일본한테는 아주 좋은 청신호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7년에 버블 경제로 인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지금 그 이후로 상승을 해서 금년 3월에 동경 근방 수도권의 신축 맨션, 일본은 이제 맨션이 우리 같으면 아파트 개념인데, 이 평균 가격이
1억 4,3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14억이죠. 평균 14억이고 역세권은 보통 20억 내지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0억 내지 40억의 맨션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건 외국인들을 지금 많이 흡수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로.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주택난을 상당 부분 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20배? 20배는 안 되지만 뭐 15배 정도? 금년 4월에 200만 명 수준이니까 이런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일본 내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표상에 나타난 부활 징후. 지금까지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표상에 나온 부활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연속 1% 성장,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금 연속 4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1%, 2022년 1.1%, 그리고 금년은 1.3%인데 아마 이게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년에 지금 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 4년간에 걸쳐서 일본이 경제 성장률 1% 이상을 달성한다는 건데 이 기록은 일본으로 봐서는 엄청난 기록이죠. 왜? 2021년 이전에는 계속 지금까지 성장률이 0% 내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1.3%, 우리 한국이 지금 1.4% 잡고 있는데 한국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말쯤 되면 일본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여기에서 이 지수를 의미 깊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다 일본은 지금 경제 규모가, GDP 규모가 2.5배 내지 3배거든요. 2.5배, 3배 국가에서 우리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과 비교해서 경제 지금 전망이 안 좋은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4월에 흑자 규모가 1조, 뭐 거의 2조 엔에 가깝고 작년 4월에 대비해서 76.3% 증가했는데 뿐만 아니고 일본이 지금 경제가 탄탄한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자산입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이 세계 최고죠. 지금 3조 약 1,600억 달러로. 그래서 이런 일본의 경제 구조가 탄탄한 게 또 하나의 일본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G7 국가 대표지수, 그러니까 주가지수죠. 시가총액으로 지금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하는. 그런데 일본이 상승률이 28%로 1위죠. 이탈리아보다도 거의 2등인 이탈리아보다도 거의 10%가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부동산, 고용, 그리고 주가, 그리고 현금 보유 액수, 대외 자산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이외에도 우주기업,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 개발에 지금 도전하고 있죠. 제약회사에서 지금 미국 바이오젠하고 치매 치료 등등 공동 개발하고 있죠. 특히 일본이 강점을 두고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콘텐츠 사업도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본이 확실히 지금 부활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탄탄한 경제 마인드입니다. 일본은 제조업에서 장인 정신이 쭉 이어 나와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어떤 경제 구조. 더군다나 신뢰감. 일본 경제 정책은 오래 변하지 않죠.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수에 기반을 둡니다. 한국보다 훨씬 수출하는 의존도가 낮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탄탄한 경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서 대체 거래 국가, 그러니까 대만이 TSMC가 혹시 대만 분쟁이 일어나면 그 대체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훨씬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가장 덕을 보고 있는 나라가 아마 반도체로서 일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육성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 거래 국가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혼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전하는 가장 그 첫째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의 일본이 과연 그 추동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장기간
요즘 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했는데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원인이고 또 하나 한국에서만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반일 감정이 여기에 융합이 돼서 일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더더욱 일본 경제에 대해서 지금 평가에 온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부활을 하는 건 분명하다. 워런 버핏 있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이 일본 찬양론을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율을 지금 평균 8.5% 이상을 지금 소유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주,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이런 경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해외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본 정부 뒷받침은 뭐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그러니까 경제청사진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일본은 산업정책 그리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공급 경제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육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액 투자자들한테 비과세를 하는 그런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개인 소비를 증가시켜서 이 내수와 연결시켜서 일본의 경제 지금 부활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일본 정부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저금리 정책 일관성 있게 나가는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 지금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도 아마 이와 같은 경제 부활의 징후는 계속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주요 산업 정책인 반도체 특히 우리하고 관심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